투자 관점에서도 이제 AI를 의심하는 단계는 진작에 지났고 앞으로 수년간 주식시장은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가질 것이냐, 이 수혜주 찾기에 상당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 AI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등 기업이 어떤 그 해당 산업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1등 기업은 다 빅테크입니다. 네. 오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빅테크가 워낙에 화두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세는 대단합니다. 한 달 사이에도 굉장한 상승을 보였는데 바로 그 배경에는 AI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또 AI의 그 어느 회사보다도 진심인 우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ETF가 최근에 관련한 ETF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빅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ETF 4종을 신규 상장을 했는데 어떤 ETF인 거예요?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신규 상장했고요. 총 4종목입니다. 종목명이 상당히 조금 직관적이죠. 종목만 들어도 어디에 투자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4종목에 각각 25%를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나머지는 이 대표 종목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종목이 성장하면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의 집중 투자한 ETF다라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ETF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기 전에 먼저 지금 AI 관련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가장 큰 화두는 AI인 거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현장에서 젠슨 왕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셨겠지만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동안은 이 엔비디아 실적을 견인한 게 빅테크들 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빅테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그리고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내에서도 이 엔비디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곳곳에 이 AI가 없는 시대를 상상할 수가 없는 세상이 이제 곧 오는 거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AI를 약간 작은 테마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AI 의심하는 분들 없잖아요. 없죠. 네, 투자 관점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이제 AI를 의심하는 단계는 진작에 지났고 앞으로 수년간 주식시장은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 수혜주 찾기에 상당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는 거 알겠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거 알겠고 빅테크 기업들 훌륭한 거 알겠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에이스 ETF에서 나왔던 빅테크 ETF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에이스가 워낙 빅테크의 진심이다 보니까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100 ETF를 포함해서 반도체나 빅테크 비중이 높은 ETF를 투자하시면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일부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AI라는 게 사실은 어떤 작은 테마가 아니라 지금 거대한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ETF만 가지고는 이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온전하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 그래서 AI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에도 좀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저희가 좀 판단을 했고요. 기존의 성장도 ETF와는 좀 차별화된 ETF를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고민에서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고민이 있죠. AI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게 왜 빅테크냐. AI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등 기업이 어떤 그 해당 산업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등 기업은 다 빅테크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이 AI GPU 시장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의 마이크로소프트 생성형 AI 쪽에서 거의 두각을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검색 엔진 1위 기업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이 검색 엔진 1위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좀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도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 경쟁에서 좀 너무 뒤처진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AI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싶을 정도로 AI 관련 서비스들을 계속 지금 시장에 발표를 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iOS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나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 경쟁에서 사실은 애플보다 잘할 수 있는 애플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네. 과연 어디가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처럼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이 네 종목들은 AI 산업 내에서 어떤 각각의 분야에서 네.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사실은 AI 생태계,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니까 관련주들을 이것저것 다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1등 기업 그리고 1등 기업의 수혜를 온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의 집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해서 저희가 이 네 종목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이스 ETF 안에서 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라는 ETF가 이미 상장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도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미국 빅테크 기업, AI 관련한 기업에 관련한 ETF는 적어도 한 종목씩은 가지고 맞아요.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포함해서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기존의 성장주 ETF들보다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스닥 100이나 빅테크나 반도체 ETF를 가지고 있어 네. 라고 하시면 그건 그대로 계속 가지고 계시고요. 거기다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드리면 나는 AI 반도체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네. 라고 하시면 저희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온 디바이스 AI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에이스 애플 밸류체인 액티브가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이 좀 AI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에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ETF이긴 한데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ETF를 꼭 보셔라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요? 네, 왜냐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대표 종목의 25%를 투자를 하고 네. 포트폴리오의 나머지도 이 밸류체인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아니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림의 9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네. 그냥 개별 종목 사면 되지. 그러니까요. 굳이 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를 사냐.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중개형 IS 계좌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개별주로는 못 사죠. 맞아요.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은 이 절세 계좌들의 혜택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 주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은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활용을 하시면 네. 세제 혜택도 누리시면서 네.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는지 사실 저는 아까 전에 이걸 보고서 저는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밸류체인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저희 지금 시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종목들이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거예요? 일단 편입 종목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만 좀 보여드리면 일단 엔비디아가 25%가 들어있고요. 그쵸. 그리고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를 만드는 게 TSMC잖아요. TSMC 당연히 들어있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거기 SK하이닉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올해는 엔비디아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주가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뭐 조금 멀리 가지 않아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치만 보더라도 한숨이 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뭐 반도체 투자하면 되지 굳이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해야 돼요? 라고 누군가 물으시면 저는 올해 어떤 엔비디아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반도체 주가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25%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가 20%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이 LMM 모델을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양강 체제죠. 메타가 역시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엔비디아 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땡겼거든요.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원활하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성장할수록 엔비디아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관심 있어야 할 종목들, 특히 뭐 UiPath나 뭐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은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잘 아시는 종목들일 겁니다. 그쵸. 네. 개별 ETF의 어떤 편입 종목들은 저희 에이스 ETF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다 좀 자세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ETF 이름에 액티브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요. 네, 맞아요. ETF 운용 전략 두 개가 있죠.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을 저희는 패시브 전략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전략을 이제 액티브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패시브, 액티브 뭐가 더 효과적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투자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대답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 액티브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이 AI 산업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가 진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새로운 기업이 갑자기 등장하고 해서 이런 기업들을 좀 기민하게 잘 대응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쏟아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런 쏟아진 뉴스들이 관련주들의 주가에 또 즉각적으로 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렇게 예고 없이 발생한 이벤트를 AI ETF인데 ETF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과연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패시브 전략으로 운용하는 ETF들 같은 경우는 빨라야 한 달씩 리밸런싱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분기에 한 번씩 종목 교체, 그 다음에 비중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리밸런싱 주기가 아니면 사실은 종목 교체를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게 패시브 전략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AI 산업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액티브 전략을 선택을 한 거고요.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3 4종목 모두 어떤 액티브 전략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지금은 뭐 AI 관련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게 한 1년 좀 넘긴 했지만 만약에 이 AI 관련한 모멘텀이 이제 약해지는 시기는 가까운 시기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오긴 할 텐데 너무 좀 맞습니다. 섭부른 고민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이 시리즈 ETF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조금은 먼 얘기일 것 같아요. AI 모멘텀이 좀 약해진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AI라는 게 지금 단순히 반짝하는 테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PC나 인터넷 혹은 이제 아이폰의 등장과 견줄 만한 사실은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기간 주식시장은 AI 수혜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모멘텀이 너무나 강력했고 또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AI 산업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그리고 시장에서 AI 모멘텀이 약해지더라도 저는 빅테크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빅테크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7년 정도부터입니다. 지금은 M7, 매그니피센트 7이지만 그때는 팡이라는 단어로 빅테크들이 불렸어요. 투자를 이제 최근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팡이라는 단어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빅테크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기업이라기보다는 한 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유기체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체들도 사실은 혁신을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갈아엎을 정도의 혁신은 안 해요. 근데 빅테크들은 다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도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서 신성장 동력을 바로바로 또 갖춥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발판으로 또 한 단계 진화를 하고 이 과정을 지금 수년째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 오피스 만드는 회사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실 엄청난 돈을 또 벌고 있고요. 이제는 또 AI가 포트폴리오에 또 강력하게 또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들은 이처럼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진화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빅테크들의 가장 강력한 연료는
돈입니다. 아, 역시 돈이 네. 있으니까 가능하다. 돈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많고요. 그리고 매년 어떤 본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네. 또 벌어들인 돈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계속 벌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빅테크들은 공장이 없고 네.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S&P 500 편입 기업 중에 1년간 본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10개 기업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다 빅테크입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6등부터 10등까지 번 돈의 2배 이상을 벌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네. 일단 R&D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쏟아붓습니다. 연구개발에 돈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기업들보다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M&A입니다. 좋은 기업들 많이 사고 있죠. 사실은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웨이모, 뭐 유튜브, 딥마인드 등등등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 전부 다 M&A 통해서 이제 가지고 맞아요. 온 거거든요. 결론을 딱 정리를 해드리면 빅테크들의 역사, R&D와 M&A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AI 그 다음에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 기술이 뭐가 되더라도 네. 저는 그 주인공은 빅테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의 주된 투자 포인트가 AI지만 네. AI 다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투자 포인트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길게 보셔도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는 매력적인 ETF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총 4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중에서 뭐를 나는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도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할까 구글 할까 막 고민했잖아요.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반반 반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런 관련한 ETF를 통해서 관련 AI 또 빅테크 관련주의 투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